요놈이고, 그 다음에 용도는 한 쌍의 마주보는 변수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문제 한번 해보면 패시지 1번 이런 경우에 쓴다는 거야. 보면은 1번에 1번을 보면은 그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 B, C 이렇게 있는데 스몰 A가 10이니까 여기가 10이지. 스몰 A. 그 다음에 각 A가 49도야. 얘가 45도지. 그 다음에 얘가 60도야. 이게 주어진 거지. 그럴 때 지금 C의 값을 구하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요거 값 구하라 이거지. 세 요소가 주어졌어. 지금 두 각하고 하나의 변이 주어진 6요소 중에서 이제 세 요소가 던져진 거고, 그럼 나머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딱 조건을 표기했을 때 그냥 한 쌍의 마주보는 변화가 딱 주어진 경우가 이렇게 보이지. 그럼 사인 법칙 쓴다는 거지. 사인 법칙이 뭐냐면 사인 45도 분해. 사인 45도 분해. 걔가 바라보는 게 10이지.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2R. 그럼 지름이 돼야 돼. 지름이 될 건데 걔는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구할 게 60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사인 60도 분의 C가 되겠지. 되잖아. 저거에 의한 이렇게 넣을 수 있죠. C가 커지죠. 그래서 사인 45도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 요 정도의 C. 얘는 2분의 루트 3이지. 이거부터 쓰면 C가 되니까. 여기 2 약분시키고 그다음에 크로스로 가면 되죠. 그래서 루트 2에 루트 2의 C가 바로 뭐냐면 10루트 4. 그래서 C의 값은 뭐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일과 시켜주면 2분의 10 루트 6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C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약분하면 5루트고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이거 바로 사인 법칙.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198페이지에 그 두 번째 박스 내용을 볼 건데 이렇게 사인 법칙을 적용한다 얘기고 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보면 사인 A분의 스몰 A지 얘가 2R지 마찬가지로 사인 B분의 스몰 B도 2R이고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스몰 C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여기서 우리가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양변에 사인 A를 곱하면 2R의 사인 A 이러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B도 마찬가지로 2R의 사인의 B 그 다음에 C는 2R의 사인의 C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굉장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A 대 B 대 C지. 즉 삼각형의 변의 길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 대 B 대 C지. 얘는 뭐가 되냐면 2R은 어차피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뭐가 되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된다. 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에 있어서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걔가 바라보는 사인의 비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좀 떠올렸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 삼각형이 있을 때 각이 커질수록 이렇게 각이 커질수록 걔가 바라보는 변도 커져. 그렇지 않니? 그렇죠. 요 각이 만약에 120도야. 그 다음에 요 각이 만약에 60도짜리 볼까? 요 각이 60도야. 120도가 바라보는 요 변하고 60도가 바라보는 변을 보면 얘가 더 길지? 그런데 각이 2배가 됐다고 얘가 2배가 되니? 그건 아니야. 정비례하진 않아. 정비례하진 않고 정비라는 건 뭐냐면 변의 길이에 비해 정비라는 건 사인에 비해는 정비돼. 각에는 정비하지 않아. 각이 2배가 됐다고 해서 이 변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사인에 비해는 정확히 비례한다는 거지. 요게 가장 중요한 거지. 세 변의 길이에 비해는 뭐가 있잖아? 사인에 비하고 일치한다.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198페이지 두 번째 박스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건 3번인 거죠. 그런 거. 걔를 활용한 그 필수에서 2번하고 필수에서 3번을 볼 건데 필수에서 2번 필수에서 2번 가보면 지금 원 있고 여기에 접하는 이러한 삼각형인데 여기 ABC지. 지금 여기가 60도. 그다음에 여기 외정을 가지는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여기가 1루트. 지금 문제가 외접을 만지는 거 하나 이거죠. 그럼 딱 봤을 때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한 변 주어졌고 양 끝까지 주어졌지? 그럼 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각 주어진 거하고 동일하지. 이각 알 수 있는 거잖아. 삼각형의 내각대하고 180도니까 얼마지 이게? 75에다 135도니까 얘 45도지. 45도. 얘를 딱 적는 순간 사인 법칙 떠올라야지. 구조가 한 쌍이 마주보는 경우가 되잖아. 그치? 얘가 45도 찾았으니까. 그러면 사인 법칙을 적용시키면 뭐가 되냐면 사인 45도분의 걔가 바라보는 게 2루트이지. 그치? 걔가 뭐가 돼야 돼? 2R, 즉 지름이 돼줘야 돼. 그래서 오늘 저거 좀 암기 좀 하자고. 그러면 사인 45도 얼마면 2분의 루트이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2루트 2가 여기 2R이 되니까 얘 약분시키고 그럼 얘는 얼마나 되냐면 여기 루트 약분시키니까 2가 되겠네. 따라서 전제력은 2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필수 3번. 3번 문제 보면은 A 플러스 B대 B 플러스 C대 C 플러스 A가 6대 7대 9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B의 상수 붙이면 A 더하기 B가 지금 6, 7, 9니까 6K 물려주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7K 그 다음에 C 플러스 A가 9K 6대 7대 9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줄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A 대 B 대 C를 구할 수 있어. 우리가 변변 한번 더해봅시다. 변변 더하면 좌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얼마 되냐면 6, 7, 9 다 더하면은 13에서 22에 K가 되니까 약분시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되냐면 11K라는 결론이지. 그래서 요 한 놈하고 얘하고는 연립을 한대. A 더하기 B가 얘가 지금 6K거든. 그럼 얘 얼마냐면 5K지? 그래서 C는 5K가 될 거고 얘하고 또 비교해보면 B 플러스 C가 7K 얘가 7K니까 이놈은 4K가 되겠어. A는 4K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마찬가지로 여기 C 플러스 A가 9니까 얘는 2K가 되겠지.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변의 길이의 1을 얻어낼 수 있어. A 대 B 대 C가 몇 대면 4대 2대 5라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A 대 B 대 C 4대 2대 5가 된다. 지금 문제는 뭘 찾냐면 사인의 B를 묻고 있어. 이게 다 말이야. 변의 길이의 B는 사인의 B하고 일치한다고 했잖아. 4대 2대 5가 되겠지.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필수의 4번이지 삼각형의 모양. 얘는 내신만 나오는 거죠. 수업은 안 나오고.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추가식으로도 잘 나와. 내신 문제 보면. 필수의 4번 나오면 삼각형 모양 결정에 관한 테마가 나오면 항상 변의 기입을 그거네. 삼각형의 모양 요거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면은 각을 다 변의 길이에 관계식으로 바꿔야겠어. 변의 길이의 관계식. 변의 길이지. 관계식을 유도를 해야 돼. 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각은 다 변을 바꾸자는 거지. 봐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얘가 성립되는데 A의 사인 A 지금 문제가 보면 A의 사인 A 요놈이 B 곱하기 사인 B 그 다음에 C 곱하기 사인 C 얘가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냐? 우리가 사인 법칙 요거 있잖아. 여기 저거 요거 이렇게 그러면 각을 없앤다고 했어? 그럼 사인 A는 어떻게 되지? 이하고 하고 자리 바꾸면 되잖아. 얘를 여기서 요거 봅시다. 사인 A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사인 A는 뭐 되는 거지? 얘하고 얘하고 잘 바꿀 수 있지? 2R분의 스몰 A지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2R이랑 같은 표현 아니니? 같은 표현이지? 그래서 사인 A 대신에 누굴 집어? 2R분의 스몰 A 2R분의 스몰 A 그럼 B 곱하기 사인 B를 뭐가 되겠어? 2R분의 스몰 A 그럼 얘는 2R분의 스몰 C 이게 되겠지. 이런 관계 성립되니까 어차피 이야기 나쁜 대로 배워야 돼요. 같이. 따라서
A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런 식이 됩니다. 우주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오지. 근데 비변이 A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겠지. 어렵지만 삼각형의 모양 결정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변의 길이의 관계식 구별을 하자. 각도를 없애는 얘기야. 이렇게 유지한 법칙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필수의 제곱을 봅시다. 활용. 그림이 진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어렵잖아. 그림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그림까지 막 그려야 돼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필수의 제곱 5번을 가보면 그 원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A, B, C죠. 여기가 45도, 여기 45도, 그 다음에 여기가 5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5도 이렇게 나와 있어. 딱 조건 3개 나와 있지. 마찬가지로 6요소 중에서 3개 던져졌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요각이잖아. 얘를 둘까? 여기도 하면 145도인가? 105도에다가 45도 나오면 150도지. 그러니까 여기 30도네. 그렇지, 30도. 딱 30도를 적는 순간 한 쌍이 마주보는 경과각이잖아. 요구조가 나오면 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다. 이게 떠올라야 돼.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뭘 묻냐면 이 호수의 지름의 길이 뭐야? 여기 중심이 있을 거고 반지름이 있을 건데 지름 구하는 게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은 사인 30도분의 사인 30도분의 걔가 바라보는 면 50이잖아. 그게 뭐가 돼야 돼? 2R. 사인 법칙. 옳지. 그럼 사인 30도가 얼마니까? 2분의 1인 거 알고 있잖아. 2분의 1분의 100이니까 2분의 1분의 50이니까 100이 되겠지? 100을 찍는데 100이 된다는 얘기고 지름 넣는 거가 3이 나오는 거야. 4분의 1이지. 지름 물어봤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지금까지가 이게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오늘 좀 이것 좀 암기합시다. 사인 A분의 스몰 A는 2R. 그지? 모양새도 기억하고 있잖아. 이게 삼각형인데 삼각형. 분모에 사인이 있어요. 분자에 기가 바라고 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 중요도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사인 법칙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코사인 법칙. 이게 이제 예전에 옛날에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다시 등장을 하면서 좀 이제 뭐랄까 증명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 새로운 증명 방식을 좀 보고 지금부터는 코사인 법칙인데 우리 코사인 법칙도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어. 그런데 새로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온 거는 2법칙만 들어온 거야. 1법칙을 아예 그냥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제2법칙을 얘기하고 거기 203페이지 가보면 3개 나와 있지 얘들. 요거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요거 한번 적어볼게. A, B, C 얘가 스몰 A, 얘가 스몰 B, 얘가 스몰 C 3개 적어보면은 모양새부터 기억하자고. 모양새부터 스몰 A 제곱은 뭐가 되냐면 모양새는 약간 좀 피타고라스 느낌이 나. 피타고라스. 우리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시작하지? A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모양새는 항상 피타고라스 같이 이렇게 시작해. 그 다음에 뒤에가 좀 더 달라붙는 거지. 마이너스 2배의 BC 그 다음에 코사인은 끼인가 코사인이다. 코사인 A 그 다음 두 번째 B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마치 피타고라스 같이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C의 코사인의 B 그 다음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의 코사인의 C 이렇게 코사인 법칙은 3개가 나올 수 있지. 그럼 이거 증명을 해보고 얘가 이 코사인 법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뭔가 내가 피타고라스 얘기를 했단 말이야. 피타고라스하고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어. 약간 봐봐 생각해봐. 요 일반 삼각형인데 마침 요 A가 90도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때마침 요 A가 만약에 90도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코사인 90도 얼마니? 코사인 90도 얼마? 머릿속에 배워. 코사인 90도? 대답 못해. 코사인 90도 얼마? 0. 코사인 90도 0이야. 그럼 봐봐.
각 A가 만약에 90도야. 코사인 A가 몇 도? 0이야. 아니, 코사인 90도 0이야. 얘가 다 날아가지. 다 날아가잖아. 그럼 뭐가 남아? 얘가 남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코사인 법칙의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케이스지. 특별한 케이스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는 그 90도의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고, 얘는 일반 삼각형에서 다 성립이 되는 것이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피타고라스가 되게 이게 발견된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이잖아. 얘가 너희들 들어가면 상당히 오래된 거야. 피타고라스라는 학자 자체가 되게 올드한 분이지. 이 코사인 법칙은 현대 수학이야. 되게 요 근래 발견된 거란 말이지. 옛날에 이걸 발견했어. 대단하지 않니? 그치? 피타고라스 대단한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 참 논리적이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예요. 일반 삼각형에서 만약에 90도에서 발생하는 그 특수한 상황이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가 된다. 기억하겠고. 그럼 모양새부터 기억해봐. 모양새. 봅시다. 이건 막 영어 단어 예를 들어서 뭐 A의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하지 말고. 이놈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다음 빼기 2배의 유놈의 끼인가의 코사인. 알겠니? 다시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C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다음 빼기 2배의 유놈. 그다음에 끼인가의 코사인. 되겠어? 그다음 이놈의 제곱.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유놈의 끼인가의 코사인.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걸 뭐 이렇게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 A, B, C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숫자로 나올 거 아니니. 삼각형 그래서 숫자로 나올 거니까 이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외워야지. A, B, C 막 이렇게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렇지? 거기 밑에 보면은 뭐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코사인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 쑥 넘긴 다음에 얘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 곱셈 공식 변형 같이. 코사인을 구하고 싶으면 얘 넘기고 얘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외워주면 좋긴 하지. 별도로 외워주면 좋긴 한데 나는 부담스럽다는 사람은 요것만이라도 좀 기억해. 요거 하나.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변형을 따로 별도로 외우기 좀 부담스럽다는 사람은 요거 하나라도 확실히 배운다는 거야. 이제 그 증명을 한번 해볼게. 증명은 지금 증명이 예전하고 좀 바뀌었거든. 예전에는 요즘은 좀 바뀌었지. 요즘 새롭게 교육과정으로 등장한 방식으로 증명해보면 A, B, C 되겠지. 여기가 스몰 A고 여기 수선의 발 내려가고 수선의 발. 여기 스몰 B, 여기 스몰 C, 여기 스몰 A가 되겠지. 요 수선의 발 내린 지점을 여기 H라고 H라고 부르는데 그 먼저 첫 번째 AH 길이부터 한번 해볼까? 요 길이는 요 삼각형을 찾아봅시다. 요 삼각형에서 사인 C의 정의 한번 살펴볼까? 사인 C의 정의가 뭐지? 이놈분의 이놈이지. 고개를 한번 시켜보자.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B분의 CH가 되겠지. 되니? 그럼 CH 길이는 B 곱하기 사인 C라는 거야. 그래서 CH가 아니라 AH. 이놈분의 이놈이니까. 그래서 AH 길이는 뭐가 되냐면 B 곱하기 사인 C라고 적을 수 있지. 보셨니? 그 다음에 CH 길이. 그럼 CH 길이는 요 길인데 얘는 코사인과 관련되겠지? 코사인 C한번 적어볼까? 코사인 C는 이놈분의 이놈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B분의 CH지. 그럼 CH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C지. 여기까지 들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B의 H의 길이도 필요할 수 있어요. B의 H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스몰 A에서 B의 코사인 C를 빼주면 되겠구나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었지?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삼각형처럼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요놈의 제곱은 즉 C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지. 그래서 AH가 이놈이야. B 곱하기 사인 C 이놈의 제곱 그다음 이놈의 제곱이지. A 마이너스 B의 코사인 C 이놈의 제곱 좀 해보고 이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B 제곱 사인 제곱이지. B의 제곱에 사인 제곱 C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A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은 b의 제곱에 코사인의 제곱에 c가 되고 2배의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의 c가 되겠지. 곱셈공식 적용시켰어. 그랬더니 얘가 아주 아름답지 않니? 얘 두 개 합치면 뭐가 돼? 그러니까 b의 제곱 묶었어. 싸제곱 코제곱이지. 합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놈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 합치면 b의 제곱이 되버려. b 제곱 묶으면 싸제곱 코제곱이 되니까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 남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b의 코사인 c가 되지. 이게 바로 뭐냐면 c의 제곱이지. 증명이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 증명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해만 하는 거고. 확실히 안 돼. 나는 또 수학 추가 운동을 한번 들었는데 사인 버츠, 코사인 버츠를 몰라. 말이 안 돼. 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기억하는 방법, 그렇지? 그리고 이놈의 제곱 뭐라고?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이놈의 끼인가 코사인. 그렇지? 모양새로 기억하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용도 잠깐 얘기할 건데 코사인 버츠 언제 쓰냐 이거지. 이 용도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부변하기. 부변과 끼인각이 아니라 두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버츠가 돼. 그리고 세변 주어졌을 때. 딱 요 구조면 우리가 코사인 버츠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좀 비교를 해야 될 게 두변하고 끼인각이 아니라 끼인각이 아닌 엉뚱한 각.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지고 요 각이 주어졌을 때는 뭐로 간다? 코사인 법칙으로 가야 돼. 두변과 끼인각이 돼. 그런데 삼각형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 볼까? 두변 얘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졌어. 끼인각이 아니라 엉뚱한 각. 만약에 요 각이 주어졌어. 이런 경우지. 그럼 뭐로 가겠어? 그림 봐봐. 때려봐봐. 사이버축 관상이 한 쌍의 마주보는 병각각이 주어지고 뭐라고 그랬어? 사이버축.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 구조는 코사인으로 가야 되고 엉뚱한 각이면은 끼인각이 아니라 다른 각이면은 사이버축 가야 돼. 방해만 되잡아야지. 한번 해볼게. 코사인 법칙을 외웠다는 전제하에서 필수의 뒷번 가볼까? 자, 필수의 뒷번을 가보면 예제가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애 두 개를 실어놨어.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은 코사인 법칙의 용도는 두 변과 끼인각 그리고 세 변 주어졌을 때 바로 1번이 그거 아니에요. 바로 1번이 뭐냐면 두 변과 끼인각이고 바로 2번이 세 변이잖아. 여기 보면은 바로 그냥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 삼각형 A씨가 있는데 B가 8이야. B가 8, 얘가 8이고 그 다음에 C가 4지. 얘가 4. 그림 주는 거다. 얘가 4고 그 다음에 A가 60도지. 이거잖아. 딱 그림을 그려보니까 두 변과 끼인각 구조. 이제 그럴 때 지금 문제가 요 스몰 a도 구하고 얘네들도 다 구하라 이거지. 세 요소만 던져주면은 6요소 다 채울 수 있다 그랬어.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코사인 법칙 쓸 거지. 두 명을 끼인 거 구조니까. 그러면 적용시켜 보면은 a의 제곱은 어떻게 되지? a의 제곱은 4의 제곱, 8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8 곱하기 끼인각의 코사인 맞지? 코사인 60도야.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4, 4, 16에다가 8, 24 80 8, 64에다가 코사인 60도가 얼마나 2분의 1이지. 그럼 얼마 되냐면 80에서 31을 뺐으니까 48이네. A제곱이 48이 나왔지? 그러면 지금 A값이 나온 거야. 따라서 A값을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48. 16 곱하기 3이지. 4루트 3. A값 구했지. 여기 A값을 찾았다는 얘기야. 여기가 4루트 3이야. 여기가 4루트 3이면 이제부터 요 각을 찾을 수 있지. 딱 얘를 찾고 보니까 한 쌍의 마주를 변각을 구조잖아. 그럼 이제는 뭐로 간다? 사인 법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각 B하고 각 C를 찾을 건데 두 번째 사인 법칙으로 가야 돼 이제는. 그래서 사인 60도 분식 걔가 바라보는 게 4주3이지. 이놈은 사인 B가 바라보는 거. B가 바라보는 게 8이지. 그 다음에 C가 바라보는 건 4잖아. 이런 식으로 등식을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각 B하고 각 C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게 요거 구봅시다. 요거가 얼마지? 진짜 잘.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분의 4 루트 3이야. 그렇지. 루트 3 없애야 돼. 여기 이거는 8이지 8. 얘가 현재 8이거든. 사인이랑 1이야. 그럼 따라서 첫 번째 뭐냐면 8이 요놈이니까 사인 B는 1이라는 얘기네. 여기 지금 현재 8이니까 그럼 사인 C는 8분의 4니까 2분의 1. 그래서 각 B가 얼마냐면은 90도가 나오지. 사인 90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C는 얼마냐면은 30도가 나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그 다음 2번 해볼까? 이번 봅시다. 2번은 세변 주어진 경우다. 세변. 스몰 A가 지금 2고 스몰 루트 2, B는 2, 그 다음 C는 루트 3 플러스 1. 그때 A, B, C의 크기 구하셔야지. 세변의 길이 주어졌어. 길이 주어졌으면은 탱크를 이렇게 쓸 때 지금 얘가 스몰 A, 그 다음 얘가 루트 2, 얘가 2, 그 다음 얘가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여기가 A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됐고, 여기가 C가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각 A, B, C의 크기 구하는 거야. 각 A, B, C의 크기.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까? 골라서 가야 돼. 요걸 해볼까? 코사인. 그럼 여기서 요놈의 제곱을 한번 볼게. 요놈의 제곱 2지? 얘는 이거의 제곱 4.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하면 얼마지? 제곱 제곱하면 4에다가 4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2배 요걸 뭐야?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얘기가 되지. 시그널이 되지. 계산을 해보면 8 플러스 2 루트 3.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4. 그럼 얘 뭐가 있냐? 따라서 코사인이 뭐가 되냐면 넘어가면은 4의 루트 3 플러스 1 이건 분해 6 플러스 1 루트 3 조금 하면 더러워. 봅시다. 그럼 이게 약분만 좀 잘 되기 때문에 우선은 4의 루트 3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2루트 3 통째로 꺼내볼까? 2루트 3 통째로 꺼내면 얘는 루트 3 플러스 1 되겠지. 전개 쓸 때 지금 변화 없지? 그래서 이거 약분시키면 뭐가 되면 2분의 루트 3이야.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야. A 몇 도다? A가 30도 모양이지. 30도. 그래서 A 하나 구했어.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지금 이거 좀 계산이 좀 귀찮지? 요거 한 번 했을 때 요거 나오잖아. 한 번 더 해주면 돼. 한 번 더 해주면 요놈의 제곱은 이걸로 해가지고 똑같이 보면 되겠지. 하나만 해봤어. 하나만 해봤고 너희들이 이제 뭐 요것도 한번 그대로네.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에 B가 9세. 걔도 똑같이 나오겠지. 각은 두 개만 찾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나와. 내각의 합 180도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 필수의 7번 갑시다. 10번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대각의 크기 구하래. 최대각. 최대각. 7번하고 8번하고 동일한 문제니까 하나만 해볼게. 필수의 7번 하나만 해볼게. 지금 세 변이 주어졌어. 세 변이 주어지면 아까 전에 우리가 코사인 법칙 세 변 주어질 때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최대각이니까 지금 문제가 요게 3이고 요게 5고 요게 7이래. 그러면 최대각은 당연히 요각이지. 가장 긴 변이 바라보는 각이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가 지금 여기가 A고 여기 C고 여기 B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코사인 C를 구하라 이 얘기야.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우선 코사인 C를 먼저 구해야 되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7의 제곱은 이렇게 생각하지. 이놈의 제곱은 3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C지. 그러면 여기는 49 9에다가 25니까 34 빼기 6, 30 코사인 C 따라서 코사인 C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이과생은 자동 합계가 돼 있어. 나중에 이제 기하 시간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나중에 고2 때 올라가면 기하할 건데 코사인 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우선은 음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예각은 아니야. 1사분면이라면 모조리 다 음수잖아. 둔각이라는 얘기고 C가 120도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뭐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어차피 이과생들은 암기가 돼 있어. 기하 시간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도면서 그래서 각 시간 지금 90도가 120도가 그렇지. 8번은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9번 갑시다. 모양 결정이요. 모양 결정도 동일하게 다 각도를 변의 기로 바꾼다. 그래서 9번 가보면 지금 사인 A가 2에 코사인 B 그 다음에 사인 C 얘가 성립되는데 그럴 때 무슨 삼각형이냐 이랬어. 그럼 사인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전에 했고 그래서 우리 각도가 들어가면 다 변으로 바꾼다 이랬지?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서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럼 코사인 B는 그래서 별도로 암기하면 좋지. 코사인 B는 뭐가 될까? 2에 A 곱하기 C A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B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별도로 암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 스피드가 붙어. 그래서 이거 봅시다. 사인 A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2R분의 스몰 A였지. 2R분의 스몰 A였잖아.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B는 여기다 여기 적어놨어. 2A C분의 A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2R은 양변에 같이 없어줘. 여기 2 안 붙이고. 그 다음 C를 안 붙여. 그거는 양변에 A를 곱해주면 여기는 A 제곱 양변에 A 곱해주면 A의 제곱 5변은 이런 거 붙여. 그치? 식정렬 이런 거 붙여. 다 약분할 뻔하고 그럼 A 제곱이 없었으니까 따라서 B하고 C가 돼.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두 가지로 잡아. 삼각형으로. 이 과정을 보겠다는 거지. 왜냐면 삼각형을 물어보면 항상 대부분 이등변 아니면 직각 뭐 이 정도잖아. 이게 객관식으로 잘 안 나와. 나오면은 서술형이야. 그럴 때는 한 이 과정을 적어서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필수의 식. 얘도 별로 되고. 내일은 이제 등차수 들어가지. 등차수가 또 새로운 또 단어니까 삼각형성 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은 등차수를 또 새로운 거 어려운데 수영 또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완전히 10번 가보면 지금 두 남 사이 거리 구하라 이거고 그림을 그리냐면 그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의 그림이지. 여기가
그림을 그리니까 두 변과 끼인 값 주죠. 코사인 법칙이지. 지금 문제가 여기를 구하래. 여기를 구하래. 여기를 보니까 K라고 잡을까?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 쓰면 이렇게 되지. K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같이 30의 제곱, 그다음에 50의 제곱, 마이너스 2배 3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 그지?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썼어. 코사인 120도는 좀 남겨서 되잖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는 자동계가 돼 있어. 나중에 이거 많이 써보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어. 900, 2,500. 예.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가 약분되지. 플러스 될 거고 1,500. 그래서 4,900이네. 그러면 K 나머지 K 얼마냐면 70. 간단히 볼 수 있지. 여기까지가 이제 코사인 법칙이고, 넓이도 조금 할게. 처리하는 법칙도 할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 넓이인데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보면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이 몇 개? 방법이 한 12~13가지 돼.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쭉 할 거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삼각형의 면적은 요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개 있지? 삼각형에 이렇게 있을 때 ABC. 밑변 2분의 1 밑변 구하기 높이잖아. 그래서 지금 얘를 24개를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삼각형 면적 공식은 이걸 A로 잡았을 때 면적 공식이 첫 번째 면적 공식이 뭐였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AH 요거잖아. 이게 출발점이고, 그럼 우리가 중3 때 추가된 공식은 뭐 있었냐면 요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 AH를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지?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걸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사인 B라고 하는 거는 요 삼각형을 쳐다보면 뭐분의 뭐야? 이놈분의 이놈이 이제 사인의 정리. 예, 그러니까 뭐냐면 C분의 AH가 바로 그치? 사인 B의 정의니까 여기서 AH 대신에 누구로 바꿀 수 있어? C 곱하기 사인 B 바꿀 수 있지, 이런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나왔던 공식이 뭐냐면 요거잖아. 2분의 1 요거 대신에 이걸로 바꾸면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지. 요거 중3 때 배웠던 공식 아니니? 두 변과 끼인값, 두 변과 끼인값이 사인값. 이거 두 개는 너희가 알고 있잖아 이미. 중두, 여기까지 중두 아니야? 초중. 추가가 되는 거야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뭐 211페이지 가보면 이게 내 기본 출발점이야. 우리가 삼각형 면적을 구할 때에는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값 곱하잖아. 우리가 2분의 붙였고, 그럼 거기서 우리 그 바로 밑에 첫 번째 박스 밑에 보면 뭔가 줄줄이 나와 있는 게 있지 얘들아? 그거를 내가 추가적으로 할 거야. 봅시다. 이제 여기서 출발점이 뭐야? 요거에서 요게 이제 넓이 공식 출발점인데, 우리가 이제 좀 추가를 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요거 봅시다. 사인 B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하면 뭐라고 했지? 예? 사인 B 뭐 바꿀 수 있다? 2R분의 스몰 B로 바꿀 수 있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의 공식을 추가해볼게. 면적은 원래는 2분의 1의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인데 사인 B 대신에 전원을 집어넣을게. 그러면 2R분의 스몰 B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뭐가 돼? 정리하면 4R분의 A, B, C라는 면적 공식이 등장하지. 그러니까 얘는 용도가 뭘까? 얘는 용도가 삼각형이 세 면 주어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다면 이 공식을 쓴다는 얘기야. 4R분의 A, B, C 하나 더 암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출발점을 다 이놈이라고 했어. A 볼게 얘들아. A. 우리 사인 법칙 떠올려봐. 사인 법칙 뭐였니?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이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R 사인 A. 맞아? 그러면 요놈 대신에 뭐 바꿀 거냐면 2R 사인 A로 교체를 할 것이고, 요놈 대신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2R의 사인 C로 교체가 가능하지? 이거 이제 그러면 또 하나의 면적 공식이 등장해. 봅시다. 2분의 A
저거는 들어갈 거야. ER sin A. 그 다음에 C 대신에 ER sin C.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붙어있던 sin B까지. 됐지? 그럼 여기서 약분을 하나 해주고 정리해줄 뭐가 되냐면 ER 제곱이지. 안에 두 개 있어. ER 제곱에 sin A, sin B, sin C가 되지. 그래서 이 공식이 또 하나 들어가야지. 그럼 얘는 용도가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세 각이 주어진 경우는 이 공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지금 준비한 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공식이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 거기 211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의 하단부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보이지? 그 내용이지? 거기 공식 두 개 보이잖아. 4분의 ABC하고 2R 제곱에 sin A, sin B, sin C 그 공식 보이잖아. 그도 했지? 됐지?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위에 있는 걔 유명한 애지? 4번 가볼게. 4번은 뭐냐면 4번 얘를 헤로데 공식이라고 해. 헤로데 공식은 뭐냐면 세 변이 주어진 경우. 여기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케이스예요. 13가지 있다고 그랬어. 13가지 중에서 그 좌표 축상에 세 점이 있는 경우는 뭐 교과과정 외지만 너희들 뭐 사선 공식, 뭐 신발끝 공식 뭐 이런 사람 있겠지만 그거는 근데 교과과정 외기 때문에 답안에 못 쓰잖아. 근데 얘는 교과서에도 있어. 얘는 써도 되는 거야. 헤로데 공식은. 헤로데 공식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헤로데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돼. 얘는 뭐냐면 얘는 면적의 줄이면 사이즈 약자. 면적은 뭐냐면 루트에 여기서 S가 들어가는 얘는 소문자 S야. S-A, S-B, S-C. 여기서 이 스몰 S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야. 세 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야. 3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 변의 평균이 아니야. 세 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지. 걔를 스몰 S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되겠니? 여기가 헤로데 공식이고 이걸 유도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 뭐냐면 공식 유도하는 거는 다 이걸로 만들어. 대략만 얘기하는 거지. 면적이 2분의 1에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지? 그럼 우리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방법 뭐였지? 1 마이너스 코제곱 이용한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1에 A 곱하기 C 곱하기 얘 대신에 루트에 1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코사인 빗나까지 뭐라고 했지? 삼각형 모양 결정을 했잖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 곱하기 C 곱하기 루트에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B는 2의 AC인데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지. 되니? 이거에 제곱이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이 알맹이를 인수분해를 한 거야. 통분해가지고. 그 식이 바로 이거야. 되게 복잡해 인수분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증명은 시험에 전혀 안 나오지? 나올 거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서 출발을 했다 정도만 얘기해. 헤로데 공식은 세 변이 주어지고 거기 우리 박스 바로 밑에 있지? 봐봐. 거기 박스 바로 밑에 보면은 우리 기본 공식 이거 중등 과정이고 추가가 되는 것들은 출발점이 다 이놈이라고. 이거에서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내가 요거 돼요. 그지?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헤로데 공식은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했지. 그래서 이 공식을 넣었다는 거야. 보여줘야지.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3번은 내저원의 반지를 알 때 이렇게 되는데 걔는 이미 알고 있어. 이것도 중학교 때 이미 했잖아요. 중학교. 5번은 내저원의 반지를 뭐야 그냥. 내저원이라고 하는 거는 안으로 접하는 거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내저번이에요. 안쪽으로 접하는 이러한 원을 내저번이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 접점을 보면 뭐할 생각하자? 중심하고 연결할 생각해야지. 접점은 그러면 항상 접점과 연결하면 수직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삼각형 ABC의 접점을 갈 건데 얘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 알려고 잡았을 때 삼각형 얘가 세 개의 합으로 쪼개지지 이렇게. 요 삼각형 더하기 요거 더하기 그 다음 요놈 더하기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여기 스몰 A, 여기를 스몰 B, 여기를 스몰 C라고 한번 보여줄게. 삼각형 3개의 면적을 쪼개서 하는 거야. 이 전체 ABC라고 하는 면적을 먼저 요 면적 볼까 얘들? 요 면적은 어떻게 돼? 2분의 1에 C 곱하기 R이지. 높이가 R이야.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2분의 1에 A 곱하기 R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삼각형 2분의 1에 B 곱하기 R이잖아. 그래서 공통인수 누가 보여? 2분의 1에 R이 보이지. 그리고 묶어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지. 폭등하는 공식 보잖아. 그래서 그 내점 공식은 이미 뭐 여기 다 중학교 내점을 하면서 공부했는데 고등에서 추가가 되는 것들은 요 3개, 특히 요거 암기가 잘 안 돼 얘가. 그렇잖아. 이게 금방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안전장치를 왜 걸어야 돼? 얘를 우선 알고 있고 여기서 유도하는 거니까 실제로 만약에 까먹으면 유도해도 돼 그냥. 이런 대신에 이하분의 스몰 B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이런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암기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거지. 거의 중요한 게 삼각형이고, 사각형은 고등과정에서 시험에 안 나와.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 사각형 면적은 너희들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 평사의 면적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했잖아. 삼각형의 면적 공식을 알고 있으면 평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지? 지금 요게 A고 요게 B야. 만약에 요각이 세타에 이 면적 구하래. 면적은 어떻게 되지? 2분의 1 앞뒤째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이즈 되잖아.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연결하면 끝나잖아. 우리가 평사의 논리를 보자면 대각선은 면적 1인분이지 이하분의 면적 같아. 이 삼각형은 우리가 이미 했잖아. 이 삼각형 면적 두 변각기인가 2분의 1에 A, B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걔를 2배 한 거니까 2분의 1이 날라가 끄는 거지. 그러니까 평사는 그냥 이렇게 한방 끝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찌그러진 사각형이지. 일반 사각형. 일반 사각형에서는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건 평사밖에 없어. 이런 일반 사각형에서는 특수한 경우지. 여기 대각선의 길이 주어지고 걔가 이루는 각이 주어지는 거지. 중학교 때는 증명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보조선을 그었단 말이지. 얘랑 평행 보조선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꼭지점 지나면서 얘랑 평행 보조선 그 다음에 얘하고 마찬가지로 평행이 되면 요랑 보조선 있고 여기서도 얘랑 평행이 되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지. 그러면 요 점선으로 된 얘가 평사지? 동의하니? 그렇잖아. 얘 3개가 평행해. 그 다음에 얘 3개가 평행해. 평사잖아. 평사 될 것이고 요게 세타면 얘도 세타지. 막곡지가. 그리고 요것도 평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가 돼. 맞지? 그래서 보통 문제는 요 2개가 주어진 경우야. 대각선의 길이 요게 A고 요게 B라고 주어진 거지.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현재 A라는 얘기고 요 길이가 B인 거니까 요 점선으로 된 요 평사는 이면적 쓸 수 있는 거지. 이면적 공식. 평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점선으로 된 주황색의 면적이지? 그거의 반토막이잖아. 내가 구하려고 하는 흰색은 반이지. 왜냐면 다 대각선끼리 엮여 있으니까. 요 평사의 얘는 절반, 요 평사의 얘는 절반. 다 절반씩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했는데 고등 증명은 또 다른 방식이 있어. 그치? 뭐 요번에 X하고 동요가 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은 어디냐면 213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보면은 쪼개서 거는 방식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읽고서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4개의 삼각형을 다 쪼개서 만드는 거지. 얘는 세타. 요거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 180 마이너스 세타. 이걸 식으로 해가지고 면적 딴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거는 고등 증명이고 우리 중등에서의 증명은 이런 식으로 평상이고. 삼각형밖에 시험 안 나와. 사각형은 내신 시험도 안 나와. 그냥 중등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삼각형에 집중을 해야 되고 특히 암기라는 공식이 이거 출발점이 이거고 요거 두 개 추가되니까 그거 하고 헤로네 공식. 근데 헤로네 공식은 만약에 설령 못 외웠어도 풀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니? 헤로네 공식은 실제로는 잘 안 쓰여. 이게 요 스몰 s 값이 깔끔한 수가 나오면 좋아. 깔끔한 수가 나오면 좋은데 요 스몰 s 값이 더러운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루트에 막 계산이 너무 더럽지. 그래서 헤로네 공식은 모르더라도 풀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세 변이 주어졌잖아. 세 변을 알고 있으면 이게 A 그리고 B 구지야. 그렇지? 우리 면적을 구하려면 뭐만 했는데? 두 변과 끼인가? 그렇지. 그럼 한 각을 찾으면 되잖아.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세 변이 주어졌어. 세 변이 주어졌어? 그럼 나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각을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을 알고 있으면 사인도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두 변과 그냥 끼인가 면적 공식을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헤로네 공식을 언제 쓰냐면은 스몰 s가 깔끔한 값이 나올 때만 줘. 더러운 값이 나오면 상당히 계산이 더러워져. 그래서 내가 지금 했던 말을 지금 필수에서 12번 필수에서 12번을 나오면 문제가 뭐라고 했지? 578 이렇게 돼 있잖아. 578. 그럼 얘는 스몰 s 한번 구해볼까? 스몰 s라고 하는 거는 세 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를 스몰 s라고 한다고 했지. 578 더하면 얼마니? 20이지. 20을 2로 나눠서 10이지. 아주 깔끔한 수야. 그럼 얘는 헤로네 공식이 훨씬 낫다는 얘기야. 이거 두 가지만 소개해볼까?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하지. 어차피 중요한 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삼각형이 있을 때 578이야. 요게 5고 요게 7, 8하고 이제 이렇게. 그럼 첫 번째는 헤로네 공식을 내가 적용시켜볼게. 헤로네 공식은 스몰 s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스몰 s라고 하는 거는 세 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기 10을 넣어놓고 면적 라지 s는 뭐가 되냐면 s 곱하기 s 마이너스 a지. 얘에서 얘 빼면 5, 얘에서 얘 빼면 3, 얘에서 얘 빼면 2, 3 이렇게 한 방에 나오지 면적이.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2니까 5도 나가고 2도 나가니까 16도 한 방에 나와. 헤로네 공식 쓰면 이렇게 나와. 그런데 내가 굳이 헤로네 공식을 안 쓰고도 풀 수 있어. 그 방법은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이거 볼게. 이놈의 제곱은 64는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 곱하기 7 곱하기 요 끼니까 그리고 세타하고 이렇게 줍시다. 14인 세타. 그러면 열반은 25에다가 다시 걷어냈어. 74는 64 얘는 70에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 되냐면 숫자가 하면 7분의 10. 좀 퀴었어. 앞으로 봐봐.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70분의 지금 마이너스 10이지. 10 플러스지. 이제 7분의 1. 7분의 1. 약분하면은 코사인이 7분의 1이야. 그럼 사인은 얼마일까?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면 사인 값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우리가 뭐 삼각비 이루고 있고 코사인의 정의가 여기 7대 여기 1이래. 이거 분의 이거잖아. 그럼 이게 얼마지? 2에 49를 뺐으니까 648이지. 사인은 뭐가 되냐면 7분의 648. 7분의 648이니까 4, 6, 3. 이게 사인이지. 사인은 뭐냐면 7분의 4, 6, 3이다. 그래서 사인을 구해서 우리 면적을 구해보자.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2분의 1에 5 곱하기 7 곱하기 끼인 각이 사니까 7분의 4, 6, 3을 해주겠지. 그럼 약분 낼 거고 약분 낼 거니까 얼마나? 10 똑같이 나오지. 답은 확인해줘. 근데 얘가 확실히 편하긴 하지.
헤로데 공식은 세변 주어도 되고 좀 스몰스가 깔끔하게 나올 때 괜찮다. 그리고 변의 길에 루트가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이중구도를 못 풀잖아. 루트 안에 무슨 못 풀지? 그러다 보니까 헤로데 공식은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이 방식도 알고 있어야 돼. 헤로데 공식은 변의 길이가 깔끔하게 뭐 자연수 이런 거 괜찮은데 근호가 들어간 거지. 그럼 루트 안에도 루트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 해결 못한단 말이지. 이중근호는 교과서에 빠진 지가 한 15년이 넘었지. 너희들 해결 못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 헤로데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 14번은 사각형인데 얘는 각자 풀어보고 싶은 사람 한번 풀어봐. 고등에서 안 나왔어. 사각형은 안 나와. 삼각형만 포커스가 좀 내려와. 그리고 오늘 안 된 게 있지. 사인 법칙을 같이 안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도 같이 안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수혈해요. 내가 수업이 10시에 끝나니까 10시에 오르는데 10시에 끝나고 한 11시쯤부터 시작해. 업로드를 용량이 크니까 요즘 유튜브가 또 업로드하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 정도 그냥 다 돌아가요. 만약에 오늘 바쁘면 못 듣거나 뭐 답답하거나 아니면 졸아서 못 들었어 이러면은 항상 올리니까 공부 좀 확인 좀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등차수를 할 거고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등비수를 할 거고 그다음에는 수요일에 이렇게 해서 아마 수업을 잘 이어질 것 같아요. 기납법은 나중에 되니까 수원이 양이 제일 많지. 과목 중에서 제일 양으로 봤을 때 나중에 수원이고 그 다음 수투 짧은 3주 만에 3주 만에 한 과목을 그리고 웬만한 건 다 했어 내가 내용은 뭐 구체적 개별적인 문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양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마무리 잘하고 수혈은 또 새로운 독립적인 단원이니까 내일 잘 섞어준다. 남은 시간은 수업 남았는데 개별 질문을 좀 준비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된다.